근데 아직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은 부동산 투자를 함으로써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고팔고를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소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가져서 그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 노동소득 플러스해서 자본소득이 발생하면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준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아야지. 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자,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일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업을 할 거야, 개발업을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굴지는 내가 벌어가는 노동소득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시기에는. 나중에 은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창 열심히 벌 때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서 나오는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지금 시간당 본인이 얼마 버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그냥 월급으로 받으니까 내가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 계산을 잘 안 해봤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일정 부분 넘어가서 부업을 하든 뭘 하든 많이 벌게 되고, 일정하지 않고 내가 한 만큼 벌게 되면, 인센티브 정도로 벌게 되면은 내가 시간당 얼마 버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가 와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게 먼저 중요하다고 먼저 들어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라는 사람에서 나오는 가치를 끌어올려서 노동소득액 자체를 크게 늘리는 방법. 이게 보편적인 부자가 되는 방법. 이렇게 부자가 되시는 분들 많아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이제 돈을 열심히 벌면 뭐 할 거야? 저한테 주로 상담 오는 사람들은 의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 많아요. 특수업종. 특히 의사가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저한테 올까요? 그리고 심지어 집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택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돈이 많은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지금 말이 이거야. 내가 1년에 4억 정도를 버는데 어디를 사면 좋을까요? 투자가 아예 다른 거야. 지금 여기는 내가 어떻게 영혼이라도 끌어모으고 등 뒤에서부터 끌어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는데 힘든 거고, 여기는 쟁여놓고 있는 거야. 계속 뭐 4억, 내년에 8억, 그 다음 12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똑같아. 사람 누구나 크게 더 벌고 싶거든.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면은 힘드니까 오히려 이거를 늘리면서 이걸 하면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자본을 통해 수익 금액을 늘리는 방법, 이게 그건데, 나라는 한계를 넘는 게 뭐냐면, 나는 한 명이잖아요. 내 시간은 24시간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해봐야 내가 벌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가려면 여러분들이 거의 위인전기에 나올 정도의 사람이면 가능한데, 혼자서는 절대 돈 많이 못 벌어요.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 친구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혼자로는 큰 돈을 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사업이지,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으로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적 자본은 사람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의 능력치를 하나로 모아서 돈을 버는 방법. 두 번째는 물적 자본. 오늘 얘기할 핵심이죠. 물적 자본. 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번 거에 따라서 그 돈이 뭉쳐서 갈 수 있는 곳. 자, 보세요.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강남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둘 중에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게 어딜까요? 당연히 강남이겠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적 자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남들이 향후에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사람들 수요자가 생겨날 수 있는 그 시장에 물건을 미리 가지고 있는, 선점하는 행위.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본인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요. 투자만 잘해도. 근데 이 시기까지 오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물적 자본을 은평구에서, 마포에서 강남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돼요. 갈아태우면서 크게 키우거나 개수를 여러 가지 해서 상승분을 여러 개를 갖고 가던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소득이 향한 곳은 소비재다. 소비재. 우리 루이비통 가방도 그래요. 그리고 주택도 일종의 소비재긴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소비재입니다. 자,
자, 소비재 중에서 우리 희소성이 높을수록 공급이 어렵습니다. 자, 샤넬, 태우죠. 아울렛에 없습니다. 희소성이에요, 이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희소성. 걔는 태워요. 찢어 발기고. 나 하나 주지. 안 줍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개수가 시장 유통량을 체크해요, 걔네들은. 시중에 어느 정도가 돌아가는지 알고 더 이상 돌지 않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부동산은 어떻게 했어요? 걔는 찢지 않아도 부동산은 그냥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이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재 중에서 희소성이 높을수록 공급이 어렵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지금 돈을 버는 거는 우리 열심히 다 돈 벌잖아요.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쵸? 화폐는 그래서 계속 풀리고 돈 버는 사람 늘어나요. 고소득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10년 전에 부자 개체수랑 지금의 개체수가 차이가 지금 10배는 늘어났어요. 10배는 늘어났어요. 부자가 그만큼 많아졌다고.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 생각해 볼게요. 동네에서 벤츠 차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면 한 반은 벤츠 아니야? 다 사람들 심리 똑같아요. 남들이 생각할 때 비싼 고급 상품들을 좋아합니다. 집도 마찬가지. 그래서 강남주택이 철옹성처럼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최고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유효한 수요고, 자본주의, 우리가 사는 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지금 생겨난 게 정식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 상태의 자본주의를 논하면은 100년 남짓밖에 안 됐어요. 100년 남짓밖에 안 됐어. 자,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네. 그게 우리 인간의 섭리입니다. 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욕망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 욕망의 아파트라고 하죠.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가치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자체를 규제가 막았기 때문에 사실 욕망으로 작용하는 게 더 큽니다. 가치 대비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간 그런 아파트가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게 제일 팩트예요. 지금 내가 많이 벌어도 남은 더 많이 법니다. 자, 남은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남보다 내가 지금 열심히 벌어서 내가 1억, 2억 벌어도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깔렸다고. 천지빼깔이라고. 이거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이건희 아들이 아닌 이상은. 네. 자, 그래서 격차 해소가 어렵다. 근데 이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어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부동산인 거예요. 자, 결국엔 노동소득이 향하는 길목을 먼저 꿰뚫어 선점하고 기다리게 되면 해당 소득을 취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10년 전에 있는 압구정의 현대아파트도 10년 전에. 근데 지금 얼마예요? 그렇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노동소득이 향하는 길목을 한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벌고 있죠. 올해 부자가 많고 내년엔 더 많고 내년엔 더 많아요. 지금은 10억이지만 20억, 30억, 40억 계속적으로 경제는 올라가고 부채도 올라갑니다. 돈이 그만큼 시중에 많이 돈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제일 빠른 날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강남 압구정이 비싸게 느껴지지만 내가 능력이 돼서 이걸 먼저 사놓는다면 10년 뒤에 누가 100억 들고 사러 온다고.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버는 거 아까 앞장에서 내가 많이 벌어도 남은 더 많이 번다를 이길 수가 있는 게 이 방법이에요. 이걸 내가 먼저 선점해서 기다리면은 그 사람이 돈을 갖다 나한테 바쳐. 그럼 난 그만큼 기간 동안 돈을 번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014년, 14년만 하더라도 1, 2억 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때 가장 큰 기회였다고 봐요. 근데 지금 6년 지났네요. 6년. 예? 6년 지났는데 20억 초중반이야. 열받죠? 열받으면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아무 소득 없는 주부가 이때 시기에 아무 소득 없는 주부가 몇십억을 벌 수가 있는 기회였어요. 이때 사실상 저도 저한테 상담하시고 채를 샀어. 불과 6억 가지고.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사람은 평생 벌어보지 못한 돈을 벌었어요. 물론 팔아야겠지만. 그쵸? 근데 무조건 돈 번 겁니다. 그 사람은 팔 생각이 없어요. 사서 모으는 거라. 저도 절대 팔면 안 된다. 무조건 버티고 사서 모으는 거다. 팔면 나중에 후회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분이 소득이 없는 주부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분은 아까 말했던 열심히 더 버는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이 사람한테 가서 집을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부동산을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가 눈을 딱 떠보면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는 벌써 2배, 3배가 있어. 그럼 또 열심히 일하면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뭐라도 사놓고 집으로 집을 또 사야지 돈으로 집을 사려고 하면은 계속 늦습니다. 한 템포. 자, 그래도 부동산이다. 자, 지금 규제가 많죠? 이제 710까지 22번째 정책이 나왔는데 아무리 많은 규제가 있고 중간에 뭐 폭락이 온다고 해도 폭락은 2번 왔어요. 언제야? IMF? 2번째가 또 서프라임 이때인데 그때 잠깐 떨어졌다 다시 다 올라왔죠? 근데 우리가 신의 영역이에요. 그때 떨어졌을 때 샀다가 난 비쌀 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렇게 싸줘도 못 사. 더 싸질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